예, 지난 시간에 그 제목까지 입력하고 마쳤었죠. 현재 그 입력한 글씨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 구조를 보겠습니다. 어, 중간에 있는 키보드 F7을 펑션 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았던 제일 처음에 강아지가 있었고 개가 있었죠. 여기 이제 관련된 그림들도 좀 가져와 볼게요. 예, 관련된 그림들을 가져오는 방법은 드롭다운이 제일 좋아요. 현재 작업 중인 문서내 현재 파일 PNG 파일이죠. 요거를 이렇게 문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문서 내에 포함됐다고 하는 X자 모양의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서에 최적화돼서 크기가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는 좀 맞춤 크기로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서 비율을 좀 이렇게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가져온 파일들은 엔터 키를 쳐 주셔야 됩니다. 자, 가져와 있는 레이어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네요. 레이어의 구조에 따라서 대상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컨트롤 T라고 하죠. 네, 컨트롤 T를 누르셔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서 이 둘이 이제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자, 레이어의 앞뒤 사이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최근에 가져온 얘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를 내리고 올리는 방법은 그냥 기본은 이렇게 꾹 잡고 이렇게 내리는 방법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구조에서 지금 얘네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목 일단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레이어들의 눈을 이렇게 감춰 보겠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 서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제목된다. 보통은 이제 워드 작업하듯이 이렇게 엔터 키를 쳐서 내리고 하는 방법은 실제 이제 그래픽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문단, 설명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클릭하면 제목 된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줄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작업하기 좀 불편하십니다. 일단 서체부터 한번 눈누에서 무료 서체를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서체 T 도구에 해당된 레이어에 머물러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서체들이 보여요. 이 서체들은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사용할 만한 서체들을 확인 후에 HY 이런 서체들은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에 그 눈누 서체 사용법과 관련된 부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서체 중에 한글과 컴퓨터의 전용 서체들, HY 이런 서체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눈누 서체에서 이제 설치를 하셨다 하면 많은 서체들이 깔려 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여기 이걸 펼쳐 내려 보시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를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요 별표 체크 요거 하나만으로 즐겨찾기한 서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 보겠습니다. 요걸 골라 봤고요. 그리고 이 글씨들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엔터 키를 쳐서 두 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얘는 잠깐 컨트롤 X 백스페이스 바 해봤고요. 요 글자와 동일한 규격으로 현재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했죠. 컨트롤 J 일단 카피라고 써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좀 내려두세요. 여러분들이 내리시고 보통은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이렇게 T 도구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줄들을 글씨들을 막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컨트롤 T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글씨들을 꾸밀 수도 있겠죠. 컨트롤 Z. 저는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겠고요.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둘을 따로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시기 힘드신 경우는 그룹을 준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하나 Shift 혹은 뭐 컨트롤 이렇게 눌러주시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G 그룹의 단축인데요. 컨트롤 G를 누르면 폴더 모양 안에 그룹 이렇게 애들이 써 있고요.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축키는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G 하면 그룹을 풀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G. 네, 풀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예, 이렇게 그룹 형태로 만들어진 애들 같은 경우는 오토 셀렉트, 이게 눌려 있으면 오토 셀렉트라고 해요. 그룹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애들과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무리 없이 하나인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토 셀렉트 이걸 체크를 끈 상태, 킨 상태, 여기 좀 틀리거든요. 아이콘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로 만약에 되어 있는 경우는 오토 셀렉트 레이어, 이런 경우는 이 글씨와 이 글씨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오토 셀렉트 그룹 훨씬 더 다루기가 좋죠. 자, 저는 지금 보이는 이 글씨들 지금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글씨가 눈에 안 띄죠. 현재 이 그룹 폴더 모양의 이 그룹에다가 테두리 효과라고 하는 스트로크를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자 하나하나마다 테두리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대상, 엄연히 이야기하면 더블 클릭해서 타이틀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TITLE 한국어로 쓰셔도 됩니다. 해당된 폴더를 선택해 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FX라고 되어 있어요. FX 효과라는 뜻이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겠다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트로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기본 컬러는 레드로 잡히는데 여기 컬러를 눈에 띄게 저는 블랙으로, 여기는 채도가 없는 무채색이고요. 이쪽은 채도가 있는 유채색들입니다. 어때요? 눈에 띄게 확 들어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는 포토샵에서는 세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가장 기본은 아웃사이드. 이 물체들의 외곽 부분으로 테두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많이 올려주셔도 무리가 없어요. 너무 과하게 주시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 인사이드 안쪽 적당히 주면 괜찮은데 많이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검은 글씨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별로 좋진 않아요. 센터는 가운데입니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어중간한 거죠. 이 정도가 제일 좋지만 많이 올리게 되면은 결국 파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건 아웃사이드. 컬러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컬러는 여기서 아까처럼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글과 대상이 눈에 좀 띄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그룹이라는 자체의 레이어 스타일을 주게 되면은 전체에 이렇게 효과들이 들어가는데 이 FX라는 애를 접어 주셔야 돼요. 간단히 펼쳐 내리시게 되면은 글씨들이 살아있죠. 예. 그리고 요 글씨 두 개를 아까와 같이 Shift 키 누르고 T도구 찾아가서 이게 하얗게 해줘야지 눈에 띌 것 같네요. 어때요? 훨씬 눈에 띄죠?
이런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글씨나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강조하는 컬러들을 주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단 어두운 계통이나 이런 건 눈에 안 띄는 거 보이시죠? 저는 요 컬러 아니면 확 들어오는데요. 클릭이라는 부분에 강조한 것 같죠? 좀 삐딱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는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일부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는 오토 셀렉트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버전마다 틀린데 지금 눌려 있는 상태예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요거를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방향키로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상하관계가 좀 느껴지죠? 클릭이 뒤에 있고 제목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묘하게 겹쳐지는 어떤 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구조 때문에 그래요. 클릭이 밑에 있고 제목이 위에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요거는 저는 만족. 오토 셀렉트 그룹으로 바꿔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게 지금 타이틀로 보여질 거고요. 요 글씨를 좀 감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GIF 배너였죠.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얘는 좀 이따 나오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뭐라고 쓰겠습니다. 잠깐 이때 중요한 거, 커서 깜빡깜빡거리는데 하얀 배경에 하얀색 글씨를 쓰면 안 되죠. 제가 다른 색깔을 정해 볼게요. 이 얘의 피부 색깔 어떨까 찍어 보겠습니다. 색깔 좀 바꿔 보겠고요. 구어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글씨를 또 따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레이어들도 잠깐만요. 일단 서체가 사람 손의 느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T 레이어 상태에서 T 도구 적당한 구어체 느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즐겨찾기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서체들을 충분히 다 저 같은 경우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뭔가 하나 제가 골랐던 내용이 TBN 즐거운 이야기 서체, 이거 즐겨찾기 해놔야 되겠네. 네, 사람이 물어보는 그런 느낌처럼 글씨 크기는 여러분 원하는 크기대로 하실 때는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Alt, Shift 일정한 비율로 가운데 기준이죠. 약간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글씨 혼자 쓴 거긴 하지만 이 글씨 쓴 거에다가 제가 테두리 효과 이런 걸 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해주면 한꺼번에, 따로 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해당된 T 레이어 눌러놓고 역시 FX.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효과는 일단 테두리 효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걸 그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 제가 컬러를 약간 회색 계통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네, 눈에 띄게 물체보다 꽤 크죠. 사이즈를 번호가 안 좋아서 조금 줄여볼게요. 하얀색 계통의 테두리와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 요걸 쓰시면 의외로 효과가 괜찮아요. 요거는 지상층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이미 정했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색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이움직이는 거 보이실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와 각도, 그림자가 어느 빛을 따라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색깔을 혹시 바꿔야 된다면 이 스트로크 자리로 다시 가셔도 돼요. 네, 의외로 이런 느낌의 표현을 가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림자의 방향을 가운데, 여기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올리시게 되면 뿌옇게 보이시죠? 그림자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림자의 존재감은 없는데, 이렇게 옮겨놓고 사이즈를 적당히 이런 느낌으로. 오파서티는 그림자의 불투명도예요. 적당히 주시면 이런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배경이 하얗지 않고 약간 연하다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자, 오케이. 준비해 봤죠? 자, 아주 복잡해요. 접어 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가 GIF 애니메이션 꾸미려고 하는데 다 보이면 안 돼요. 일단은 주인공이 이 고양이가 이렇게 원근감을 고려해서 이 고양이가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나오는 것처럼 제가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종 상태는 저장을 잘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시다면 일단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 필수, 이센셜,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 작업할 때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GIF 애니메이션은 모션이라는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야 돼요. 자, 모션, 제가 멀리서 보겠습니다. 체크. 모션을 누르게 되면 다른 화면으로 좀 바뀌죠. 일단은 우측에도 조금 바뀌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프레임 구조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신 내용 중에 일단 가운데 밑에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항목에 이 항목을 잘 봐주시기 바라요.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타임라인이 있는데, 비디오 타임라인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랑 동일하지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 항목이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춰 놓으시도록 하고, 맞춰져 있다면은 요 제목 보이는 이거, 여기 이쪽에 버튼이 없고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1프레임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타임라인의 1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의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한 장 한 장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머물러 있는 1프레임당 머물러 있는 시간을 딜레이라고 해요. 딜레이. 시간을 끈다라는 뜻이죠. 0.2초 추천하겠습니다. 0.2초가 5개면 1초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느린 거 싫어하니까 0.2초. 네, 이제 앞으로 재생이 되면은 이제 한 번 재생, 아니면 여러 번 재생, 요런 재생하는 횟수를 좀 여기 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을 좀 볼게요. 화면이 좀 복잡한데 우측은 레이어만 있으면 돼요. 화면이 복잡한 애들은 이렇게 끌어다가 이 빈 곳에 너네들도 일리 와라, 한꺼번에 닫아 놓으시고, 이 레이어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레이어의 패널 옵션을 여기 더보기 줄 더 모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눌러보시고 패널 옵션을 좀 크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GIF 작업할 때는 기본 크기인데요. 요 정도 어떨까? 예, 이게 너무 조그마니까 이걸 썸네일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보이죠? 외부에서 가져온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 그 다음에 제가 작업했던 글씨, 그 다음에 글씨를 묶어 놓은 그룹이죠. 자, 그러면 이게 첫 장면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고양이가 안 보여야 돼요. 고양이 눈을 가려 주셔야 됩니다. 모두 아직은 안 보여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 개가 커진다거나 하면은 별도의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크기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움직이는 정도는 괜찮아요. 요건 안 되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여기 제일 첫 장면에서 현재 이 친구는 정해져 있는 위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얘랑 동일한 구조의 레이어 보기와 똑같은 형태가 옆에 이거는 선택한 프레임을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듀플리케이트. 똑같이 됐기 때문에 전으로 가서 여기 강아지를 Shift 키 누르면서 조금만 머리 일부만 보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순서가 네, 1번 다음에 2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얘를 자, 요런 방법도 좀 보셔야 되겠다. 1번을 바꿔놓으면 2번의 영향을 좀 주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같이 내려가 있습니다. 2번에 처리를 해주고 예, 여기 지금은 두 개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구 재생 여기다 놓고 플레이 혹은 스페이스바 아주 정신없죠? 1과 2가 왔다 갔다 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정지.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뒤늦게 있지만 야 내가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장면이 1번은 밑에 있다가 2번 위로 올라오고 뭐라는 글자 보이게 한번 해보죠. 뭐라는 글자가 만약에 이 개의 레이어 밑에 있었다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 장면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출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자기가 정해놓고 해야 되는 스토리보드 아니면 어떤 순서 같은 걸 자기가 메모장에다 좀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예, 이렇게 보인 거였죠. 자, 예, 복제. 네,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뒤에 있는 애가 줄 수 있다. 제가 좀 내려볼게요.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 외에는 이게 얘네들도 약간 그 규칙이 있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영향을 안 주네요. 1번, 2번, 3번. 근데 갑자기 얘가 보이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레이어에 안 보이기. 요거 보이고 이거 새로 만들어주고 왜냐면 얘도 올라오는데 고생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줘야죠. 자, 3번 해당된 레이어 시프트 수직으로 내리기 네. 3, 4, 예. 나왔죠? 고양이 등장. 고양이가 갑자기 보이네요. 이건 타이밍을 좀 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이면 안 되고 동일하게 복제를 해서 그 뒤에 고양이가 보이고 고양이 또 올라오는 시간 줘야 되니까요. 하나 지금 현재 완료된 거지만 전으로 가서 고양이를 이 정도 귀를 깔끔하게 보이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고양이가 확 나온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봐서 얘를 슬쩍 얘 찍고 시프트 얘 자동으로 선택되니까 아이고 한 번 더 찍고 얘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으니까 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네. 보통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들은 한 장 한 장 다른 변화를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런 방법을 제일 쓰고 방금처럼 이동한 방법 불투명도도
관련되게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가리면 되니까. 이번에는 바로 얘와 얘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두 개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7번을 이 뭐라는 글자를 이쪽으로 아이고 이거는 동시니까 빈 곳을 한번 찍었다가 얘만 이쪽으로 어때요? 약간 움직이는 정도니까 회전이나 이런 건 안 되십니다. 크기 움직이는 건 가능해요. 여기 보이는 6번과 7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두 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이 동작을 반복시킬 수가 있어요. 1번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자, 스페이스바 멈추기. 맨 마지막 장. 자, 요번에는 이제 맨 마지막 장을 하나만 더 복제를 한 다음에요. 하나만 더 복제한 다음에 요번에는 뭐를 감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추면 이제 그 말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문구가 이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문구가 자 타이밍을 보고 사라지고 하나만 더 복제한 다음에 15번 프레임에 이 글자.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 일단 위치는 한번 찜해 놓고 이때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한번 꾸며 볼게요. 위에서. 자, 위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 눌러놓고 전으로 가서 여기 있는 데를 위로 Shift 키 누르고 아니면 왼쪽에서 확 오는 것처럼 한다면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밀어주면 돼요. 자, 아이고 이게 일을 만드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일까요? 샥, 네. 코빼기만 좀 보이게, 아니 꼬리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짠,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들이 좀 두려워하겠죠? 요 무렵에는 빈 곳을 찍었다가 얘는 좀 내려주고 얘는 좀 비켜주고 짠! 애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세이브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해봐야 될 거. 현재 보이는 이 글자, 이 자체에 집어넣은 이 레이어 스타일의 효과의 변화도 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일단은 글씨가 도착을 했고 똑같은 맨 뒷장을 듀플리케이트 복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 스타일을 얘와 좀 다르게 맨 마지막은 줘보도록 할게요. 이 스트로크의 요 눈 옆에 있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찾아갑니다. 찾아갔고요. 테두리 색깔을 스트로크 블랙 아니 레드. 요거는 블랙이지만 이쪽으로 와야지 순수한 레드가 되고요. 바로 바뀐 게 보이시죠? 빨간 색깔에 강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두께를 조금 건드려 볼게요. 조금 약하게. 자, 오케이. 어떻게 나오나? 와, 깜빡이는 듯한 효과가 좀 표현이 됐죠? 글자 색깔 바뀌는 건 좀 안 돼요. 레이어 스타일의 변화까지 그대로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 두 개를 반복시켜 볼게요. 일단은 온 거에서부터 이 두만 이 패턴만 알아두시면 어렵진 않아요. 1, 2, 1. 자, 처음부터 틀어보고 플레이. 근데 정신 없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셔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 머무는 시간을 여기 강아지가 등장한 시점에 1초 정도 보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잠깐 주목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면 제목된다. 이 장면도, 예, 여기도 멈춰보시고, 맨 마지막에 주목할 대상이 있으면 이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고, 자, 이 느낌이 괜찮다 하신다면은 웹용 저장, 파일에 Save for Web, 메뉴가 그 찾으려면 힘드시고요. Ctrl Alt Shift S, 파일 익스포트 내보내기 Save for Web, 예, Ctrl Alt Shift S. 그러면 웹에 최적화된, 모니터에 내보낼 수 있게 최적화된, 예, 최적화, 우측에 JPG, PNG, GIF. GIF는 현재 최대 컬러는 256 컬러를 지원해 줍니다. 기본은 128색. 여기 지원해 주는 색깔이고요. 여기에 따라 품질이 좀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가서 플레이를 직접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거를 세이브, 그리고 내보낼 위치 정하시고 저장. 내보낼 위치는 거의 한번 고정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내보내는 위치, 동영상이라던가 뭐 이런 공간에다가 내보내기 하시면 좋겠네요. 저장 해보면서 GIF 애니메이션 만들어보는 첫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연결해서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관련돼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더보기, 제 영상과 T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